반갑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오늘은 토지이용계획 완전정복 접도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 해가지고 이쪽에 보시면 접도구역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 접도구역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접도구역은요,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및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 옆에 바짝 붙여가지고 건물을 짓게 되면은 보기도 좀 안 좋고 사람들 다니기도 좀 그렇고, 나중에 차가 이렇게 빨리 달리다가 그쪽에 이제 부딪히거나 이럴 때 이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약간 도로 옆으로 어느 정도 남겨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일반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경계선부터 20m 이내, 고속도로는 50m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써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일반 도로는 5m, 고속도로는 10m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합니다. 옆에 그림 보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도로 좌우로 이렇게 땅이 있으면 그 도로 끝선 있지 않습니까? 도로 가장 끝부분, 거기서부터 5m 일반 도로는, 그리고 고속도로는 거기서부터 10m를 접도구역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접도구역은 이제 모든 도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고속도로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국도, 그리고 군도, 이렇게 지방도 이렇게 해가지고 고속도로 옆에 있는 땅은 안 좋다는 거 대부분 다 잘 아시니까. 근데 일반 도로 옆에 38번 국도, 43번 국도 이런 도로변에 붙은 땅은 당연히 비싸겠죠. 하지만 땅은 위치도 좋고 메인 도로가 붙어 있으니까 좋긴 하지만, 그 옆으로 나중에 가서 그 도로가 확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해서 어느 정도 여분으로 남겨놓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나라 땅인 경우도 있지만 개인 땅 위에 이렇게 접도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땅이 있고 그 위에 만약에 도로가 났다, 그럼 그 좌우로는 자동적으로 그 접도구역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시골에 맹지를 갖고 있는데 요번에 도로가 거기 맹지 옆으로 도로가 난대더라. 딱 보면은 도로가 바로 옆으로 나잖아요. 근데 그게 군도나 시도다. 그러면 그 도로가 나고 나면 내 땅 안쪽으로까지도 이렇게 접도구역이 설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접도구역은 그 비도시 지역에만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 지역까지는 다 하진 않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 토지를 보실 때,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을 보실 때 기본적으로 그 용도 지역이 총 4개로 나눠 있지 않습니까?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 중에 도시 지역은 접도구역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 지역 내에서 고속도로나 국도, 군도, 시도가 지나가는 그 도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옆으로 그 접도구역이 설정되지 않고요. 가끔 그 예전에 설정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지역이 돼 있는데 내 땅이 일종 주거라든가 아니면 상업지로 바뀌었는데 토지이용계획을 띄워봤더니 거기 접도구역이라고 써있다. 예, 그러면은 그건 무시하셔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접도구역 자체는 그 도시지역이 아닌 그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만 유효하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접도구역에서 아무 건축이 안 되냐, 이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건축 안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접도구역은 내 땅이잖아요. 그 위에다 주차장을 놓는다든가 아니면은 좀 담장을 쳐가지고 좀 철조망 같은 걸로, 아니면 비닐하우스를 한다든가 아니면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거 다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다가 쉽게 이동시킬 수 없는 아예 그 허가받은 건축물이라든가 큰 시설물 같은 경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접도구역이 있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게, 뒤쪽에다가 집을 짓고 앞쪽은 도로변하고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낮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국어 점용 허가 받으면 그 내 땅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걸 내가 그 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아니면 뭐 배수로로 뭐 점용 허가 받아가지고 쓸 수 있게 이렇게 점용 허가 받아가지고 쓰는 건데, 그 위에다 할 수 있는 행위는 접도구역 위에다가 하는 거나, 뭐 국어 점용 허가 받아가지고 위에다 뭐 주차장 쓰는 거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이렇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위에다 할 수 있는 행위는 거의 비슷하다. 왜냐면 국어 점용 허가를 조금 받아가지고 거기다 그냥 비닐하우스 치고 뭐 농사 짓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뭐 일일이 찾아가서 철거하라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기 때문에 큰 시설물을 짓거나 이렇지만 않으면은 크게 상관은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아예 접도구역 때문에 뒤쪽에 내 땅도 아예 못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 땅이 폭이 6m밖에 안 되는데 접도구역으로 5m 먹혀버리면 뒤에 1m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뭐 땅을 좀 아시는 분들 같으면 아무리 도로에 잘 붙어있다 하더라도 그 땅을 사진 않겠죠. 그런 경우는 내 땅이지만 내 맘대로 쓰지도 못하고 팔리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접도구역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럴 때는 이제 내 땅을 맘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는 지자체에다가 야 니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니들이 이 땅 사가 이렇게 매수 청구하고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저번 이제 그 지자체에다 할 수 있는 게 이제 선매 협의도 있고 매수 청구도 있고 매도 청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원래부터 그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앞에 도로가 생기면서 내 땅 위로 접도구역이 생긴 경우, 이런 경우는 매수 청구가 가능해요. 하지만 이미 접도구역으로 설정이 돼 있는 걸 내가 알고 산 땅, 이런 거는 매수 청구가 안 됩니다. 반대로 증여를 받았더라도 그런 것도 안 되고, 하지만 증여 같은 경우는 알고 받는 거지만 상속 같은 경우는 내 의지랑 상관없이 강제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받은 땅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실 때부터 이거는 원래 아버지가 옛날부터 가지고 계셨던 건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정도 기간 있을 때 접도구역으로 설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동안 새롭게 접도구역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그 땅을 내가 모르고 있다가 상속을 받았다. 그럼 뭐 내가 상속 안 받는다고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그 안 받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성이잖아요, 상속은. 그러니까 이런 땅 같은 경우도 매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접도구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접도구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도시 지역, 관리지역, 그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만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랑 비슷한 것 중에 도시지역에서만 또 적용이 되는 완충녹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도시 지역에 적용되는 접도구역하고 그 도시지역에 적용되는 완충녹지는 또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희 가끔 나오시는 맹지TV에서 요 내용을 가지고 또 영상을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맹지TV 구독해 놓으셨다가 며칠 있다가 올라오는 영상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